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엠의 이제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는 이제 포엠이라고 하면은 머신, 그 다음에 머티리얼,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 생산함에서 생산, 작업자, 그리고 설비, 그 다음 자재, 생산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제 동기화,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싱크로나이즈드죠. 싱크로나이즈드. 예. 뭐 동기, 동시 뭐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뭐 동기화 생산 방식, 동시화 생산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요즘에는 최근에는 뭐 동기화 생산 방식 뭐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뭐 입에 오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동기화 생산 방식이 원가를 이제 단축시키는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개인데 요즘은 최근에는 동기화 생산 방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 동기화, 그 포엠의 동기화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객과 생산자의 시점이 동일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동일한 시간에 물건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만들어서 고객에 제공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고객이 원하지 않는 시점에 물건을 만든다는 것은 비부가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장 있죠, 창고가 되겠죠. 예. 창고는 이제 저장의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뭐 출하하자마자 바로 이제 고객한테 물건이 갈 수 있다면 정말 동기화된 이제 생산 방식인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죠. 고객이 언제 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생산을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일단 고객이 원하지 않은 시점에 물건을 만들어 놓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비부가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우리 뭐 100m, 뭐 400m 릴레이 계주 경기가 있죠. 여기서 이제 바통을 이제 놓치게 되면 뭐 1등을 하다가도 바로 4등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 뒷주자, 후주자가 원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바통을 이제 내밀어야지 그게 정말 이제 부가가치한 것이고 회사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인데 시점이 맞지 못하면 비부가가치한 것이다, 낭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람의 이제 동기화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그 중에 그 사람의 동기화를 대표할 수 있는 예는 여기는 LOP가 되겠죠. 앞에서도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LOB가 맞지 않다는 것은 그죠? LOB가 맞지 않다는 것은 동기화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라인이 한 개가 있는데 뭐 1번 공정, 2번 공정, 3번, 4번, 5번, 6번 공정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3번 작업자하고 5번 작업자 이 사람은 20초 20초
1번 작업자도 20초네요. 예. 반면에 지금 4번 공정 같은 경우에는 35초죠. 그래서 이 라인이 운영이 되면 4번 작업자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 되는 거고 1번, 3번, 5번은 여유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특히 4번 공정 앞, 뒤로 이렇게 20초, 35초, 20초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 여기 3번 공정과 4번 공정 사이 4번과 5번 공정 사이에는 제공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평균 사이클 타임에 맞춰가지고 그죠? 평균 사이클 타임에 맞춰서 여유 있는 사람은 좀 더 작업을 많이 하고 작업 시간이 긴 사람은 그 작업을 뭐 다른 작업자한테 일부 줘서 여기 위에 이 위에 나와 있는 시간의 부분을 다 아래쪽으로 다 집어넣게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이 선에 평균 사이클 타임 이 선 아래쪽에 다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결국에는 LOP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동기화가 좀 더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기화라고 하면 설비의 이제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설비도 똑같이 앞에서 같이 일단 이제 LOB가 구해지겠죠. 그죠? A 설비 1번 공정, 2번 공정, 3번 공정 네, 이런 식으로 LOB를 이제 구하게 되면 이쪽 공정 설비는 사이클 타임이 길고 이쪽 공정의 사이클 타임은 다른 설비에 비해서 불필요하게 짧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체 라인의 이제 LOB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3번 공정이다. 3번 설비라고 한번 해볼게요. 3번 설비의 이제 사이클 타임이 제일 지금 짧죠, 그죠? 사이클 타임 제일 짧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이클 타임을 짧게 만들려고 하면 모터를 좀 더 좋은 걸 써야 되는 거고 좀 더 빠르고 좋은 것 또 실린더를 쓴다면 실린더를 좀 더 성능이 좋은 것 좀 더 비싼 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나 여러가지 들어가게 되는 설비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기자재 값이 다른 설비보다 고가의 설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OB가 LOB를 맞추기 위해서 이 3번 공정의 설비를 굳이 이렇게까지 좋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LOB에 맞는 정도 수준의 설비로 만들게 되면 설비 투자 비용도 더 이제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보시면 DFX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비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제 사이클 타임을 좀 더 줄이고 좀 더 연장하고 이렇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다시피 E라고 하면 eliminate E는 eliminate죠. eliminate 제거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C는 combine 결합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R은 rearrange 재배열, 재조립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는 simplify가 되죠. simplify
simplify가 되죠. 단순화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설비를 만들 때 설비에 불필요한 기능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두 개로 되어 있는 경우 두 개를 한 개로 결합한다든가, 그 다음에 리어레인지 재배를 한다. 순서가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면 순서를 조정해주면 더 빨리 만들 수 있으면 리어레인지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심플리파이가 되게 중요해요. 단순화시키는 거죠.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설비들 보면 괜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 설비가 많은데요. 불필요한 기능들을 다 빼버리고 단순화시켜서 설비를 만들어주면 여기 있는 LOB, A 개념으로 봤을 때 좀 더 적절한, 좀 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원가를 이제 저감시킬 수 있는 총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자재의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기 위한 부품, 공구, 유틸리티 등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자재는 적어도 안 되지만 많으면 더욱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한 자재가 입고된다는 뜻은 불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불필요하게 관리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불필요한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자재 같은 경우에 보통 자재 창고에 어느 정도 양을 이제 보관하느냐, 1개월이냐, 1.5개월이냐, 2개월이냐, 주로 이제 해외에서 구입하는 자재 같은 경우는 2달,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0.5개월에서 1개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관리하는 경우가 종종 많은데요. 근데 어느 누구도, 뭐가 중요하면 어느 누구도 이 수치를 아무도 내리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0.5개월이면 이걸 0.3, 1.5개월이면 이걸 1개월. 이런 식으로 좀 목표를 좀 정해놓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자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품이죠. 자재 관리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결품이다 보니 가능한 한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주로 경영관리, 그죠? 경영관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으냐, 줄여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관리가 하는 말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 현장의 제조 라인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결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의 이제 보유 기간을, 안전재고 있죠. 안전재고 기간을 무작정 한 달, 2달 이렇게 잡지 말고요. 가능한 이제 주 단위, 지금 현재 월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면 이걸 주 단위로 관리하고, 주 단위 관리하다가 이걸 다시 또 일 단위, 시간 단위까지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 단위까지는 안 되겠지만, 물론 이제 고객사가 바로 벽 넘어서 바로 옆에 있다면 시간 단위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월로 관리하고 있다면 이걸 주 단위 다시 일 단위 이렇게 관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엠의 동기화 중에 마지막 방법의 이제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정에서는 생산성 향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있는데, 개선 중인데, 후공정에서는 품질 문제로
라인을 막고 있다면 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성공정에서 아무리 뭐 빨리 만들어도 줘봐야 부공정에서 불량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거는 앞에서 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활동은 전혀 쓸모없는 이제 활동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일단 혁신 활동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업무가 다 다릅니다.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품질을 올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자재 재고 일수를 줄여야 되는 사람도 있고 각자마다 본인의 그 목표 타겟이 다 다릅니다. 그죠? 다 다른데 목표 1, 목표 2, 목표 3이 되겠죠. 사람마다 전부 목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에 맞게 일은 하지만 그래도 총괄적인 측면에서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포커싱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여기에 좀 집중해서 현장 개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에 제가 예를 든 거는 어떤 제조 라인이 있는데 여기를 뭐 1번 라인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2번, 여기 또 뭐 3번, 4번이 있다고 칩시다. 3번, 4번이 있는데 1번 제조 라인에서는 생산 라인을 1인 완결형으로 막 만들고 있고 2번 생산 라인에서는 블락셀로 만들고 있고 3번 생산 라인에서는 컨베이어를 막 깔고 있고 다 뭐 제각각인 거죠. 다 제각각이면 이런 라인에서 만약에 우리가 물리를 투입해 주기 위해서 어떤 AGV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AGV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토 가이디드 비클 해가지고 물류를 이제 자동으로 운송해주는 기구가 있었죠. 그죠? 네, 이렇게. 네, 밑에 뭐 바퀴가 있어가지고, 그죠? 뭐 상차형, 뭐 견인형 이래가지고, 어떤 물건을, 자재를 HV 위에 이렇게 상차를 해서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 이렇게 투입해주고 가야 되는데, 1라인에 도착해주니까, 전부 다 사람이 있죠, 그죠? 자재를 내려놓을 데가 없습니다. 2번에 또 도착하니까, 여기 자재를 내려놓을 공간이 있죠, 그죠? 3번 라인도 지금 컨베이어 하고 있으니까, 여기 또 뭐 자재를, 언로딩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어떤 물류 혁신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또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불필요한 개선 활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동기화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포엠의 동기화는 머신, 머티리얼, 메소드의 이제 동기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각 부서 간의 뭐 소통의 이제 뭐 개념하고도 상통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만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 목표,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 일을 추진하는 게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